안녕하세요. 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무관 승진에서는 사업 계획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하죠. 이 계획을 장학사들은 정책 계획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산과 관련이 깊은 분들이니까 사업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어,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계획이란 구현 가능한, 이렇게 실제로 있 있어야 돼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이상이 아니고 바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구현 가능한 미래 설계도다. 아, 어차피 앞으로 곧 과거가 아니라 뭐 가까운 미래죠. 바로 이 설계도가 제대로 되어야 집을 짓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세밀하고 정확하게 되어야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세밀하고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음 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했는데, 이때 전국교육장 협의회장을 제가 역임하고 서울교육대학교 초빙교수를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원 인사를 맡는 교원정책과장을 했었죠. 그리고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을 했고, 제가 교육부에서 공채 1기를 했는데, 거기서 발령은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름은 국립교육평가원이었고, 그때는 교육연구사였죠. 이때 처음 기획을 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직을 뽑는 어 교육 전문직 전형에 대한 원격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 강의를 보고 정말 차분하고 기초부터 해 준다 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무관님들이 몇 명이 있어서 제가 사무관용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요 가르치는 게 교육 전문직이니까 교육 전문직으로 내용이 나올지라도 잘 생각해서 들어 주시면 됩니다. 기획이란 것은 원래 가꾸고 정책기획과에서 전문직과 일반직이 함께 모여서 기획을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제 제가 주식회사 새별나라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새자가 학자입니다. 새학자 별규자. 그러니까 학규입니다. 새학별규 나라죠. 그래서 제 이름을 한글로 풀어 보니까 새별나라가 되어서 제 주식회사 이름도 새별나라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 꿈을 갖고 뭐 다 꿈을 꾸는 거죠. 사무관 승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교육을 중시하죠. 막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평생 교육으로 나이 들 때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 평생 교육은 다른 나라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태어나기 전부터도 교육을 시켜요. 이걸 태교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시킨 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 게 우리나라고요. 죽어서도 교육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실 때 현고 학생 부군신이라는 지방을 써 놓고 제사를 지내죠. 이게 아버지한테 학생이라고 해요. 아니, 아버지한테 학생으로 하는 건 돌아가시고 또 공부를 해서 다음 세상에서는 벼슬을 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 아버지든 다 학생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 나타나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유교적이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냐면 벼슬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을 학생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관에 승진을 하면 이게 현고 학생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도 현고 사무관 부군신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자나 벼슬 이름에 직급의 관 또는 직위에 장자가 붙으면 학생을 면하고 예를 들어 교장 부군 신이, 또 평생교육원장 부군 신이, 또는 서기관 부군 신이, 이사관 부군 신이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관이 승진이 되면 이제 돌아가셔서도 대접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된답니다. 물론 유교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열심히 해서 사무관이 되어서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교육을 들여다보고 또 세상을 들여다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법이 중요하고 또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리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흔히 계획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고 많이 했는데, 기획이란 말은 기획부서 이런 거나 들어봤지 우리가 기획을 해본다 이런 말을 학교에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생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과 계획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동사적인 의미,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고,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결과물입니다. 이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명사라고 할 수 있죠. What to do에 답하는 생각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하는 생각이라, 만들어가는 도출 과정을 적은 것이고, 이것은 만들어진 결과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획서를 많이 봤죠. 만들어진 거. 설계도는 여러분 일반인으로서는 잘 안 보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이 설계도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적은 것이고, 그리고 이미 결정되어진 일을 이렇게 하라 하고 적어진 일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행 스케줄이고, 여기는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자, 여기서 기획과 계획을 이렇게 말해도 썩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해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획이란 말에 앞에 사업이란 말을 붙인 교육형이 있고, 정책이란 말을 붙인 교육형이 있습니다. 둘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교육청에서, 교육에서 사업이냐?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인은 무엇일까요? 돈이 되겠죠. 돈.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을 하기보다 돈으로 사람도 사고 뭐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라서 어떤 교육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사업기획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에 방점을 찍으면 정책기획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안이나 사업기획안은 그냥 똑같이 보세요. 그래서 사업기획안은 반드시 예산서가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업기획안을 할 때 예산서를 작성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에 안 나오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동의어로 보시면 되고요. 계획은 많이 들었는데 기획은 생소하다.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별력이 생깁니다. 변별력이.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캠프 계획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교장할 때 이제 학생들이 캠프에 있는 것을 갔습니다. 갔더니 낮에 갔는데도 선생님들이 다 주무시고 계시고 오늘 낮처럼 눈이 다 부어 갖고 나와요. 그 눈을 부비면서 나와요. 아니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낮잠을 자다니. 임장기도가 안 됐잖아요. 학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선생님들이 구상권을 행사해 갖고 4천 몇백만을 물어냈다 어쨌다 이런 게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낮잠 자고 있고 애들이 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은 임장기도 아니고 책임 안 했으니까 구상권 나오고 그 사고에 대한 책임. 구상권이 뭐냐고요? 구상권은 일단 학생들이 다친 손해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물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교사한테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교사한테 학교나 교육청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권 행사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학생들이 활동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했더니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교관들이 선생님들 저기 가서 쉬시고 계시라고 오지 못하겠어요. 아니 선생님이 교관 말을 들어야 됩니까? 교관이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부장님 혼자 따라다니더라고요. 부장님 혼자 따라다니면 너무 힘든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저라도 따라다녀야죠. 부장님 혼자 24시간 학생과 같이 임장기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계획서에다가 몇 시부터는 어느 선생님, 몇 시부터는 어느 선생님, 몇 시부터는 어느 선생님, 어디로 가고, 장소가 어디고, 선생님 이름 써놓고 뭐고, 이걸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선생님들이 정위치에 쫙쫙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할 수는 없지만 순번대로 돌아가서 여기에 계획서에 적어져 있는 그것은 정확히 잘 지킨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육청에서 창의적인 계획 하시오, 뭐 인성적인 계획을 하시오 해가지고는 그 말을 하나만 합니다. 즉 교장이 캠프에 가면서 애들 열심히 지도하세요 하는 소리는 뭐 하나마나 하는 소리예요. 그냥 네는 하지만 어떻게가 없어요. 근데 기획에는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돈을 얼마 쓰고 시간은 어떻게 하고 이걸 자세히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적어 놓은 기획을 해서 기획을 해서 그 계획서를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캠프를 보냈더니 잘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교재에 가볼 것도 없이 선생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잘하고 오세요 하면 낮잠 자지만 몇 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어느 활동에는 어느 선생님 보고 하면 자기 건 정확히 하시는 의무감도 있고 또 그 사명감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장이 기획을 잘못한 거지 선생님이 낮잠 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획을 잘한 것과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다 내보낼 때 교육 잘하세요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자세히 써주면 학교가 잘 움직인다. 그래서 기획을 잘해야 교육이 잘 된다. 그래서 장학사는 기획으로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교수학습 과정안도 기획으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교수학습 과정안을 2줄로 쓸 수 있고 2페이지로 쓸 수 있고 10페이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어느 때는 어쩌고 과정안이 세밀하게 있으면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 그 과정안을 딱 들면 그대로만 하면 되겠다. 즉 연기하듯이 써져 있듯이 잘 되어 있으면 일이 쉽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획을 보는 사람이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군 쉽고 잘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잘 쓴 겁니다. 과정안을 보고도 이 수업을 어떻게 할지 쩔쩔매고 있으면 이 과정안이 좋은 과정안이 아니고 그것만 딱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계획, 수업이 쫙 나오면 잘 되듯이 마찬가지 이 공문 기획이 가면 학교에서 알았어 이렇게 하라는 소리군 잘하면
잘 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기획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캠프 계획서 같이로 그렇게 쓰는 걸 일상적으로 합니까?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을 매 시간마다 쓰려면 힘들지요. 특별히 공개 수업이나 특별히 연구 수업이나 이럴 때 더 쓰고 또 어쩌다 또 일주일에 한두 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문을 계속 쓰는 건 아닙니다. 비일상적이에요. 어느 때가 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형적이지 않습니다. 정형적이란 게 뭐죠? 딱 틀이 정해져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수업 다르고 또 등산 다르고 물놀이 갈 때 다르고 캠프 계획서가 다 다르듯이 상황에 맞게 하기 때문에 한 가지 틀로 가지 않는다. 한 가지 틀로 가지 않으니까요. 중구난방입니다. 교육이 기획안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기획에 보면 여기에 가로치고 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제가 나서 확정되면 이게 떨어지고, 결제가 나기 중에 막 만들고 있는 중이면 가로 열고 안. 지금은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결제가 뚝 떨어지면 기획이 계획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한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있다.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장학사들은, 여러분 이걸 보면 교육청에 실수한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실수한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어쩌다 보면 이게 학교에 내려온 거에도 뭐뭐 계획 안 하고 써져 있어요. 이거 딱지를 떼지 않아 갖고 아직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소리나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결제 나기 전까지는 아니고 결제가 나서 시행할 때, 학교에 보낼 때, 외부로 보낼 때는 이걸 떼고 보내야 됩니다. 왜 기획이란 그러면 뜻이 뭐냐 할 때, 비일상적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규정이 필요할 때, 지금 교육청에서 한참 교권 보호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싶다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왔습니다. 그처럼 이 규정이 필요할 때 이때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여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중, 뭘 하고 있는 중, 이런 것들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 먼저 기획에는 이런 것들 다 담아지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많은 말들이지만 이와 같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자, 교육 비전을 제시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은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으로 가자 하면 북극성을 보면 북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북극성이 그게 비전이 될 수 있어요. 북극성을 보자. 그러면 북극성을 보는데 가까이 갈수록 북극성은 멀리 떠서 하늘 위에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방향이지 정확한 지표는 아니다. 그래서 지표는 이 비전을 어떤 표지판, 그게 뭐니까 북극이잖아요. 북극은 땅에 딱 내려 있지만 북극성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 비전, 그리고 딱 거기에 표식이 정확히 있어서 어느 지점을 딱 가려줄 때는 지표가 되죠. 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마찬가지 비전처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 동쪽으로 간다, 북서쪽으로 간다, 동남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하다는 이렇게 상당히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표가 되면 딱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 하면 강릉도 있고 주문진도 있고
뭐 속초도 있는데 목표가 되면 속초라는 목표가 딱 있는 겁니다. 동쪽, 서울의 동쪽 정동진, 뭐 그쪽 방향인 셈이고, 이것은 딱 어디냐, 고성으로 갈 것이냐, 정동진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정해서 딱 지정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향도 그쪽을 뭐 서쪽 방향, 인천 쪽,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게 방향이고, 방침은 인천을 가되 지하철로 가는 방법,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인천을 가는데 당신만 자가용 있다고 자가용 타고 오지 말고 누구나 다 지하철로 가야 된다라고 정해 놓는 겁니다.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똑같은 교통편을 사용해서 여기서 인천까지 빨리 가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한다 할 때 교통기관을 통제하는 거랑 같죠. 방침은 더 구체적이고, 방향은 누구든 동쪽 방향에 있는 인천만 잘 가면 된다, 이 식이죠. 인천에도 뭐 여러 가지 계양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된 거죠. 전략도 그래. 전략과 전술. 전략은 내가 어느 나라하고 싸워서 마치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고도의 마지막 승리가 중요하죠. 전술은 그때 이 싸움,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과 싸운다면 북한산 싸움, 그다음에 철원 싸움, 뭐 원산 싸움, 그게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 그 지형에 맞게 하는 것이 전술이고, 전략은 크게 봐서 그래 철원을 내주고 대신 금강산을 먼저 점령해서 그 다음에 평양을 포위하겠다. 그러니까 철원을 내주고 후퇴하는 척하고 이렇게 금강산 올라가서 평양을 점령해버린 것. 이런 것은 전술은 철원을 내주는 거, 지는 거.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평양을 차지해버린 거. 이렇게 되면 전술. 그 싸움, 작은 거 그때 움직이는 게 전술이고, 전략은 더 큰 범위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책략이고 그때 기술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술적이냐 전략적이냐. 전략적인 사람은 양보도 잘하고 져주기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결국 성공한 사람은 양보하고 손해보고 봉사한 사람이 결국에 손해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전술적으로 노느냐 전략적으로 노느냐 이렇게 다르겠죠. 과제는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제를 이번에도 내주고 뭐 하는데, 이 문제, 어떤 직접 해결할 문제를 1, 2, 3 이렇게 과제 1, 과제 2, 과제 3 이렇게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 그야말로 돈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떤 사람이 하고 장소는 어디서 오고 뭐고, 이건 완전히 세세하게 정말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논술로 보니까 본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론이고, 그래서 이게 본론이어서 점수 박스는 세부 추진 계획에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강 이 뜻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뜻을 혼돈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보고서가요, 비정형적이고 상황에 따라 막 움직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성격이 직선적이잖아요. 연두 보고를 받는데, 매년 초면 각 부서에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서로 장관이 잘을 한다고 하려고 부하들을 동원해서 보고서를 서로 써왔어요. 근데 각양각색이요. 회의 분량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야, 이게 뭐나 전부 표준화 시켜가지고 보고서는 이렇게 쓴다 한 것을 만들어라. 비서실에다 명령을 내려서 앞으로는 보고서는 이렇게 하라, 기획은 이렇게 하라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앞으로 연두 기자회견할 때 각양각색으로 하지 말고 이 폼을 기본 폼으로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든 게 보고서 잘 쓰는 방법,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모든 부서가 어떻게 되나 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계속 그것이 헌법처럼 작용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서의 기본 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획안을 쓰시오가 아니라 보고서를 쓰시오라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그 보고할 때 정책 보고서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쓰시오 해도 기획안을 작성하시오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획이 뭔가 할 때는 이게 마치 보고서의 바이블인 것처럼 이 문서를 보면 됩니다. 자료 2-2에 이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일일이 이것만 설명해도 1시간 걸리니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보고 이걸 찾아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보고서의 원조가 되어 있는데 그 원조는 여기에 내용이 목차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료에 실린 이 자료를 잘 읽어보고 숙지하면 매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고서에는 기획보고서란 말을 쓰기도 하고 사업계획이란 말도 쓰고 정책기획이란 말도 쓰고 정책제안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사업기획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사업계획을 작성하시오, 정책계획을 작성하시오,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거 글자 한자 잘못 읽으면 엉터리가 되죠. 이번에도 기획에서 서울 문제는 설문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맨 나중에 나왔습니다. 설문지?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하니까 뭐뭐 합니까? 하고 1, 2, 3, 4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뭐뭐 해야 합니다. 뭐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합니까로 않고 합니다로 적어보니까 하락돼서 바로 떨어졌어요. 다른 걸 다 잘해도. 그러니까 설문지란 것을 잘 안 읽고 학부모에게 보내는 설문지를 작성하셨는데 학부모에게 보내는 어떤 지침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순간적으로 쫙 바라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를 잘못 모르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기획 보고서가 갑자기 나오고 사업 계획이 나오고 정책 계획이 나오면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해갖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획 보고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이 연초에 연두 보고서를 받다가 만들어진 게 기획이라서 그 뒤로는 기획이 갑자기 중요했죠. 그래서 그때 만드는 거라서 보고서란 이름으로 기획을 만드세요라고 하니까 이 기획 보고서면 기획하세요 이렇게 생각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교육부 시험이나 이런 시험에 기획 보고서란 이름이 많이 뜨고 보고니까 그야말로 처음부터 대통령한테 각 부서에서 보고용으로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책에 이 정책에 타당한지를 알아보고 간략화라는 것은 보통 이 보고서를 보면 50페이지 내지 60페이지가 됩니다. 그걸 언제 대통령이 다 읽고 또 듣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결제 요지를 한 장으로 작성하고 50페이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제할 때도 한 장으로 된 간단한 결제 요지를 보고 괜찮다 하면 믿고 사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데 문제가 있을 건데 이거 정말 그런 것인가 하고 다시 살펴보면 50페이지를 또 살펴보죠. 결제자가 언제나 그냥 좋았어, 당신 믿어 하고 막 사인만 하면 이것도 방임이죠. 그래서 나는 결제 요지를 보고 또 쓸만하면 바로 하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틀림없이 빈틈없이 보고서를 써오고
어떤 사람은 할 때마다 틀려요. 그냥 그대로 사인했다가는 학교로 나가면 난리 나는 그런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만 꼼꼼히 읽어보고 이거 고쳐라 뭐라 하죠. 그러면 장학사님들이 내 것만 갖고 시비 걸어. 왜 딴 사람 건 그만 1분에 결제된 나는 2시간 동안 이렇게 헤매는 거야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꼼꼼히 보는 거예요. 나만 미워야 하는데 왜 그럴까 어디를 고쳐야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도 결제를 하긴 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읽어봐도 고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제 요지를 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50페이지짜리를 언제 씁니까? 이 50페이지를 쓰려면 하루 이틀이 됩니까? 보통 기획을 할 때는 적어도 보름간의 계획으로 자료 수집하고 여러 사람이 토의 토론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에 작성하려면 교육부에서 제일 많이 줄 때가 4시간 동안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이게 50페이지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3페이지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주로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뭐니까 그래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이게 키워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서 현재 현황을 비판적인 안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안 고친 게 최고야. 고치면 정맞아. 그냥 작년 거 그대로 그냥 시행해. 이러지 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뭔가 새롭게 새로움을 다시 우일신 새롭게 다시 자기를 바꿀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비판적 사고를 가져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낸 이게 이제 아니죠. 보통 사업 계획이나 정책 계획은 시도교육청에서 주로 쓰고 이런 것들을 기본 계획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 계획이나 장학 계획들을 초등 장학 계획, 중등 장학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장학 계획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서 만들어지면 지역교육청으로 지원교육청으로 간다든지 또는 학교로 시행이 되죠. 사회적 여론이나 법적인 개편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그 창의적인 어떤 해법이 필요하며 OWEH에 해당되는 상세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만 보면 물어보고 또 전화해보지 않아도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기획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시험 문제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제안하라. 나중에 와서 이 기획을 하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라.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제안서를 쓰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그 업무 일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것을 어떤 안을 내는가를 적는 글인데 먼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나요? 왜 그것이 목적이 무엇이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현황을 설명하고 그중에 문제점이나 시사점을 말하고 그래서 이 문제점이나 시사점에 따라서 세부 제안 내용을 하고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사에게 이걸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즉 시행하게 해주는 게 뭘까요? 제안이 채택되면 이제 진짜 기획을 해야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래서 공동사고를 거쳐서 이제 기획안이 완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의 출발은 보통 탑다운이 많습니다. 즉 대통령, 교육부 장관이 또는 교육감이 또는 과장님이 국장님이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나에게 말하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제안을 하거나 기획을 하는 것이죠. 근데 버텀업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라고 담당자가 또는 민원이 이걸 듣고 '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상사에게 이런 제안을 해서 알려주는 걸 버텀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것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근데 장학사 시험 볼 때는 이런 것도 너의 아이디어, 너의 생각을 묻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기획 보고서의 종류는 정책 보고서, 상황 보고서, 행사 보고서, 결과 보고서 이런 것들이 예 나와 있는데 정책 보고서는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게 중심입니다. 근데 처음에 볼 때는 무슨 보고서인데 보고서는 그냥 있는 것을 사실을 팩트를 말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점과 대안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 정책 보고서가 노무현 대통령의 기획안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을 하라 하면서 정책 보고서를 해라. 이게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는 보고를 받는 것이지만 그건 결국 장관들이 "난 올 1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획을 말하는 거라서 이상하게 이게 동의어가 돼 버렸습니다. 사실은 한글의 뜻으로 보면 보고서는 이미 확정된 것을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사실 뭐 각 부서에서 확정돼 버리면 대통령이 그걸 수정한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이게 이상하게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보고서를 쓰시오." 하에도 그냥 기획안을 작성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상황 보고서는 그야말로 현재 추진 상황 뭐 어디에 데모가 일어났다. 어디에 사고가 터져 갖고 누가 죽었다. 뭐 바다에 빠졌다. 이런 상황을 긴급하게 보고하는 내용이고요. 뭐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됐다. 이번에 제헌절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행사 보고서.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어? 그 행사 결과 보고서 이런 것인데 이것은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고 이 이게 기획이 나오는데 이렇게 너무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수 기획을 작성해라." 갑자기 연수 계획을 작성하라 하니까 '이거 뭐야?' 하고 작은 쪼가리를 줘서 과제를 작은 걸로 줘서 간단히 작성하게도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큰 걸 주면 인제 시험 볼 때 채점도 어렵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제 같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흔히 도대체 교육 전문직 전형이 나와요. 전형. 교육 전문직 전형. 교육 전문직 시험. 뭐가 맞습니까? 전형이 맞습니까? 시험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둘을 많이 섞어 쓰는데 사실은 뜻이 다르죠. 전형, 교육 전문직 전형 그러면 교육 전문직을 합격과 불합격을 시켜서 뽑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박 전형이니 뭐니 시험 봐서 사람 뽑는다 이 말이 전형이에요. 근데 한자 말이라서 전형이 시험이고 시험이 전형 같은 느낌이 들지 이것은 가려서 뽑는다는 뜻이에요. 시험은 뽑을 때 뭔가 행동을 해서 뽑아야잖아요. 객관적인 잣대. 그래서 실력과 역량을 측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해서 뽑는 결과 이건 과정이고 이건 결과나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과 시험의 차이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교육 전문직 시험 과목이라고 어떨 때는 공고문에 보면 항상 교육 전문직 전형 공고 이렇게 뽑겠다. 그러니까 전형 공고죠. 근데 시험 공고하면 안 맞는 말입니다. 그거니까 장학사들이 이런 거 단어를 모르면 잘못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 전문직 전형 공고 이와 같은 것으로 내고 사업 계획이란 말과 전형 정책 계획이란 말은 사실은 다르게 사용되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로 사업 계획이라 하죠. 다른 교육청 정책 계획이라고 이 다르게 사용하지만 주로 사실은 이
보고서가 기획이 어디서 발달됐느냐면 일반직한테도 발달됐습니다. 대통령 보고할 때 일반 행정직들이 했고 대통령 비서실에 주로 일반 행정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업계획이라고 많이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 그대로 갖고 오고 다른 교육청들은 교육에는 사업이라기보다 교육 사업 그건 좀 사설기관 같다.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라 하자. 그래서 정책계획이라고 했을 뿐이지 두 의미를 쓰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주요 전형 시험 과목은 원래 교육이란 게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죠. 그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라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행동 변화,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겠다 하고 그것을 말로 하면 심층 면접이 되고 그것을 글로 쓰면 면접이 논술이 되고 이 말로 한 심층 면접과 정책 논술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자세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쓰면 정책 구체적인 실행자라면 기획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1분 정도 간단히 말만 하면 되니까. 요건 2페이지 내지 3페이지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50페이지, 60페이지도 되는데 시험 볼 때는 간단하게 3페이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게 이게 완전히 구체적인 거죠. 이건 사실 어쩌면 뜬구름 잡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뭐 말로 교육은 이렇게 한다 말을 많이 하죠. 솔직히 이번에도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막 떠드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내가 모르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건 내가 모르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가 정책기획입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쓰는 게 정책기획이다. 이렇게 되니까 시험 과목이 심층 면접과 논술과 기획이 없는 교육청이 없어서 이것을 결국에는 시험 과목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획이란 말은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것을 기획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교육의 비전을 말로 하면 심층 면접이고 그 논리를 세워서 또 논거를 세워서 증거를 세워서 남을 설득할 수 있도록 쓰면 논술이고요.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쓰면 사업기획인데 우리 이 사업기획을 보고 결국에는 교육은 교실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수업이 되어서 행동 변화를 일으키게 하면 그게 수업이고 그걸 일으키게 할 수 있도록 촉매구시를 촉진하고 촉매구시를 하는 것이 장학사가 할 수 있는 장학, 수업 장학, 장학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층 면접이나 정책 논술이나 사업 기획이나 장학 능력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시험 과목으로 교직 교양이라고 표시한 교육청이 있고 현장 지원 평가라고 한 데도 있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서술형 평가라고 하는 데도 있어서 작은 분야를 똑똑똑똑 잘라서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공부하기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점점 이런 것들은 그냥 찾아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학구 교육장님이 별도로 또 지도를 해 주시죠. 그래서 주요 업무는 교육청에서 모든 과가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하는 모든 업무를 망라한 것입니다. 그 주요 업무가 교육청의 모든 업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혼자 주요 업무를 다 작성하나요?
모든 과에다가 올해 추진할 일을 적어내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모아서 하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각 과의 모든 업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가 그 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죠. 이 계획 속에는 여러분이 읽어봐야 되지만 행정직이 하는 감사안이, 또 행정이니 예산, 재정이니 이런 부분은 안 읽어도 되죠. 장학계획은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나 유아교육과에서 각각 올해 수업을 어떻게 해서 교육을 발전시키겠다, 이 계획이 장학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버리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알아야만이 장학사 노릇을 할 수 있죠. 기본 계획은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생활과 뭐 이런 데서 지금 생태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태 전환 교육을 어떻게 실시한다. 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한다.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참 이 교육 과정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연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배경 지식을 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법령이, 옛날에는 장학사 공부 시작하면 제일 먼저 교육법전이라는 이만한 책을 샀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읽어보고 다시 복사하고, 이 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법제처 사이트가 있어서 찾아보면 된다. 찾아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까 전형이 무엇이고 시험이 뭐고 뜻을 알아야 해석하지, 글자가 써졌다고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허가를 해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써있습니다. 연가는 무조건 낸다고 한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 결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야, 안 돼. 그래서 왜 안 됩니까? 여기 할 수 있다고 써있잖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법적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를 안 돼 하려면 안 되는 근거를 교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야지, 내 마음이야, 내가 할 수 있고 안 하고는 나한테 위임된 권한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안 될 때는 사실 이번에 아무리 기간제 교사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어. 그 선생님이 연가를 내버리면 지금 학생들은 교육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연가를 허가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아니,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돼. 이게 법적인 해석이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 네 맘대로 해 하면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회적 용어고, 교육적 용어, 법적 용어에서는 할 수 있다가 네 맘대로 알아서 해, 이게 아닌 겁니다. 그 법령의 해석이 준비되어야 교장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잘못 시행된 게 많이 있어요. 연수 허가는 당연히 기관장 결재입니다. 그런데 연가 허가는 상부 기관장 허가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연가를 하고 싶다 하면 당연히 교육청에다 교육장님한테 연가를 해야 하는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율연수, 교원이 할 수 있는 자율연수, 방학 중에 많이 하시는 자율연수는 연수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하는 겁니다. 해당 기관장. 그러니까 내가 올리고 바로 결제하면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학 중 자율연수를 교장 선생님이 교육장한테 맡아라 하고 이렇게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많이 있죠. 그것은 연수가 뭔지 연가가 뭔지도 모르는 엉터리 공문입니다. 그래서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공문입니다. 근데 상위법 위반적인 공문도 어떻습니까?
상위법 위반도 그것이 위반이란 걸 확인을 받아야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문이 엉터리 공문이라도 공문이 지속되고 내가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서 무효 판결을 대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재판을 걸려면 너무 힘들고 또 원한돌이 정맞는다고 그래? 그건 교육청이 졌지만 나중에 두고 봐라. 이렇게 할까 봐서 포기해 버리니까 그렇지. 아니, 그런데 교육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위법 위반적인 공문을 내보내면 안 되죠. 바보죠.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써져 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그걸 해석하는 것 능력을 장학사가 보는 능력이라 해서 이런 거 그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근데 지금은 그 시험 문제 안 보니까 장학사들도 몰라요. 자, 인사 뭐 연간은 어떻게 내고 또 휴직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많은 그런 문제, 승진은 어떻게 하고 또 무엇은 인정받고 안 하고 이것을 알아야 장학사가 되는 건데 이것도 시험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학사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이제 삭제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사 실무, 인사 실무, 학사 실무, 청학 실무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죠. 그다음 교육 정책에 관한 거, 민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교직 교양죠. 이게 바탕으로 해서 면접이나 논술이나 기획이나 장학을 해야 힘이 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얼개를 교육 전문직 전형 시험 과목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 역량 키우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